저번 시간 아직 이제 순열까지 나왔고요. 이제 조합해야 되는데 순열 쪽에 일단 질문 있는 거 번호 좀 불러주세요. 1536. 60, 60. 응? 60이랑 60. 응. 이제 또 없어? 1538. 38. 이제 또 없어? 숙제에서 못했어요. 중간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경훈이 더 없어? 예. 유연이 더 없어? 그 다음에 지훈 없어? 1550. 56? 응. 1594. 94. 수업 끝나기 전에 책 검사할게요. 순열까지 안 풀려 있는 친구들은 주말에 나옵시다. 맞죠? 또 없어? 72. 아? 1576. 72. 됐어? 이렇게 볼까? 자, 1536번. 자, 얘는 자, 어떤 상점에서 상단 하단으로 분열된 진열대에 저렇게 배열을 하는데 자, P부터 보자고. 세 가지는 상단에, 과자 두 가지는 하단에 진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했는데 지금 뭐냐 초기의 껌의 지금 종류가 원래 껌이 원래 3개고 서로 다른 종류의 껌 3가지와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 2가지니까 그냥 상단에 껌 3개를 넣는다라는 거는 위에다가 그냥 3개를 내 맘대로 배열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준아 얘는 껌 3개를 상단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라고 볼 수 있죠? 그치? 3팩토리얼이잖아. 6개라고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단에 남은 거 과자 2가지를 배열하는 경우는 얘들아 그럼 몇 개야? 그치? 얘도 6팩이니까 그래서 6 곱하기 2 해가지고 P라는 거는 12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자 과자 2가지랑 껌 1가지는 상단에 껌 2가지는 하단에 그러니까 위에 N은 과자 2개랑 껌 하나 밑에 2개는 껌 2개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그러면 얘는 봐봐 상단이랑 하단 중에 어떤 거를 먼저 배열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예준아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아? 그치 하단을 먼저 배열하는 게 유리하겠지 왜냐하면은 종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2개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를 넣어주면은 조금 더 계산이 편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밑에 껌 2개를 먼저 넣어야 되는데 껌이 지금 3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물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가지의 껌 중에 2개를 뽑아서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순열로 써서 3P2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이런 거 풀 때는 가급적 조합으로 풀어주라 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조합의 식으로 변형을 하면은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냐 껌이 3개 중에 일단 2개를 뽑아야 되지 그래서 일단 3C2로 들어가 껌 3개 중에 2개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그 2개를 두 자리에 나열을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계산 결과는 3P2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으로 푸는 연습 해줘야 돼 그래서 껌 2개를 배열하는 경우는 3C2 곱하기 2팩이고 그럼 나머지 3개의 그냥 서로 다른 애들을 일렬로 나열하니까 얘는 그냥 곱하기 3팩이라고 해줘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일렬로 나열하기만 하면 되잖아 이미 다 도표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6 곱하기 6이니까 36이겠죠? 답을 해서 더하면 48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38번 자 0부터 6까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있는데 4자리의 정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라고 했어 그러면 자 얘는 숫자를 만든다 해서 제약이 걸려있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숫자가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이 문제의 목표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4자리가 있는데요 자 지효 여기서 지금 못 들어가는 숫자가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가 있어 여기는? 그래서 맨 앞에 자리 일단 이슈가 있잖아 맞죠? 왜냐하면 0이 못 들어가니까 또 이슈가 있는 자리가 어디야?
그치, 맨 뒷자리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짝수를 만들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짝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2, 4, 6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케이스를 어쨌든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하거나 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케이스는 가급적 적게 나눌수록 좋은 거 아니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많으면은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가급적 적게 나눠주려면 예준아에는 1000의 자리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1의 자리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두는 게 좋을까? 1000의 자리? 얘는 1의 자리를 기준으로 두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봐봐. 여기에는 0 빼고는 다 들어갈 수 있어. 지금 1부터 6까지의 케이스가 6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0, 2, 4, 6 4개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케이스를 쪼개는 데 있어서 얘는 1번 케이스부터 6번 케이스까지 쪼개야 되지만 얘는 1번부터 4번 케이스까지만 쪼개면 돼. 케이스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얘는 1의 자리가 0일 때, 2일 때, 4일 때, 6일 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조금 더 풀기 괜찮다는 거야. 알았죠?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1번 이렇게 2번 이거 3번 4번 이렇게 4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슈가 있는 게 얘 자리여서 이렇게 한번 쭉 순서대로 가볼게. 윤아 여기 숫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되겠어요 이거? 6개, 5개, 4개 지워야 되겠어? 경험은 되겠어 이거?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건 어차피 0밖에 없었지만 0을 이미 썼기 때문에 여기는 1, 2, 3, 4, 5, 6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6개. 그럼 그 뒷자리는 숫자 2개 썼으니까 남은 거 5개, 그 뒷자리는 4개 이런 식으로 6, 5, 4를 곱해서 얘는 120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경험아 여기에 이 케이스에서는 여기에 몇 개예요? 그치 여기에는 5개. 이유는 2가 빠졌고 0이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3, 4, 5, 6 5개밖에 없다 이 소리야. 그래서 여기는 5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여기는? 그치 여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이미 써준 숫자들만 제외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0개.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얘도 100개겠고 얘도 100개일 거란 말이야. 2, 3, 4번은 그 계산하는 그 뭐냐 숫자가 똑같겠죠. 맞지?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하면 얘는 420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되겠어? 그 다음에 56번 자 일자 8개가 일렬로 놓여있고 4명의 학생이 모두 의자에 앉을 때 어느 두 학생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의 수는 그러면 어느 두 학생도 지금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자 학생들이 이렇게 4개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쳐보자고 받았지. 그러면 지금 어느 두 학생도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 최소한 자리가 하나는 나야 된다라는 소리 아니니? 되겠어요? 그래 이웃 안 할 거 아니야. 이웃 이거 되겠어? 지금 되겠어 이거?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에 빈자리를 하나를 놓았다라고 쳤을 때 하나를 놓았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는 7자리를 배열을 한 거거든. 노란색 4개랑 파란색 3개를 배열했으니까 그럼 남은 한 자리의 빈자리가 더 배열이 돼야 돼. 그러면 빈자리 하나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지우야 몇 가지야? 유나 몇 가지야? 그치 5가지죠. 왜냐하면은 사람을 4명을 배열을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빈자리는 이렇게 양 옆에 하나하나 해서 총 5가지의 자리가 빈 거라고 볼 수 있겠다. 맞지? 이제 이거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하고 남은 한 자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거나 여기거나 여기 아니야? 그래서 남은 한 자리를 배열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일단 5가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정말 이거 되겠어? 그러면 이제 5가지로 배열을 했어. 그 다음에 사람이 앉을 자리도 골라놨단 말이야. 근데 4명의 학생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 예준아 곱하기 얼마?
그치. 여기서는 4패를 추가로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답이 120개 될 겁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이거 되겠어요? 경험 되겠어? 오케이. 다음에 60번. n과 o는 이웃하고 w랑 y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 자, 이거는 뭐는 이웃하고 뭐는 이웃하지 않고라고 했잖아. 그러면 케이스를 짜기가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짜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n과 o가 이웃하는 전체 경우에서 빼기 n과 o가 이웃하면서 또 뭐였지? w랑 y도 이웃하는 거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저번 시간에 뭐 집합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같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거는 이거는 다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n과 o가 이웃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잖아. 그러면 그 경우의 수 안에는 w랑 y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w랑 y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 두 경우를 모두 합친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주의가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n과 o는 이웃하면서 w랑 y는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이 n과 o가 이웃함과 동시에 w랑 y가 이웃하는 케이스만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봐도 문제 없다는 거. 예준아 이거 되겠어? 그러면 일단 6개의 문자가 있는데요. n과 o가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개라고 볼 수 있어? 경우는 몇 개라고 볼 수 있어요? n과 o가 이웃하는 경우는? 모르겠어. 예준은 몇 개라고 볼 수 있어? 5팩토리얼 하고 뭐가 하나 비었는데? 그치, 곱하기 2까지 해야 되죠. 왜냐면은 n과 o를 한 묶음으로 본다 했잖아. 이웃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열할 수 있는 경우는 n,o의 한 묶음과 나머지 r, w, a, y 이렇게 5가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5팩인데 지금 n과 o가 지금 바뀔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위치가 n,o로 시작해도 되지만 o,n으로 시작해도 되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 2까지 하면은 일단 n,o가 이웃하는 경우는 240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n오가 이웃하면서 동시에 w랑 y도 이웃을 해야 돼. 그러면 자, 얘는 n오를 한 묶음으로 묶어준과 동시에 w랑 y도 한 묶음으로 묶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n오랑 wy 썼으니까 나오는 게 r하고 a란 말이야. 우리가 배열해야 되는 묶음이 4개가 나와요. 4개. 그래서 얘는 4개를 배열하니까 4팩이고, 그 다음에 얘들끼리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또 얘들끼리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두 번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24에서 4, 96을 곱한 거, 96이죠. 그러니까 240 빼기 96을 해준 게 답이 되겠다는 거야. 144개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되겠죠, 이거? 이렇게 쪼개서 풀 줄 알아야 돼. 알았지? 62번도 같은 계열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의자 6개에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앉아 있을 때, 자,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얘는 근데 아까처럼 풀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비내자의 케이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남학생이 2명, 그 다음에 여학생이 2명, 그 다음에 비내자가 2개 이렇게 있어서 총 6개의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여학생끼리는 이웃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학생은 한 묶음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학생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얘도 근데 아까처럼 그냥 풀어볼까? 저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긴 했었는데요. 아까처럼 풀어보면은 지금 여학생은 이웃하면서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문제잖아, 맞지? 그러면 얘도 여학생 이웃 전체 경우에서 유나 뭘 빼줘야 돼? 그치, 여학생 이웃함과 동시에 남학생 역시 이웃하는 거를 빼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아까 전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야. 지가 되겠어 이거? 예전에 이거 되겠어? 그러면 여학생이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개라고 볼 수 있어요? 경우나 몇 개야? 여학생이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개예요? 300. 자, 여학생을 한 묶음으로 봤잖아. 그러면 우리가 배치해야 되는 묶음은 하나, 둘, 셋, 넷, 5개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5개를 배열을 하기 때문에 500이고, 근데 얘는 또 어떻게? 여학생끼리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줘야겠다, 맞지? 근데 여기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돼야 안 돼? 유연아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살짝 이슈가 생기거든? 왜 이슈가 생기지? 남자하고 남자 붙어. 아니 여기만 딱 붙어있으리잖아. 아까처럼 이게 5팩하고 나 여학생 이거 바뀌는 거 곱하기 2 해준 것까지는 좋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끝내면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왜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왜 안 될까 이거는? 지금 왜 안 될까요? 자, 봐봐. 여기서 여학생을 이웃하는 거에서 500 곱하기 2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각각을 모두 다른 묶음으로 생각해서 500을 한 거거든. 근데 물론 남학생 둘이는 다른 사람이 맞아요. 근데 뭐야? 비례자는 같은 의자 아니니? 비례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알겠어? 이거 되겠어요? 예전에 되겠어 이거? 비례자는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봐봐. 뭐 남1, 남2, 여1, 여2, 빈1, 빈2랑 남1, 남2, 여1, 여2, 빈2, 빈1이랑은 똑같은 케이스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을 한 번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이거 뭔 소린지 알겠나요? 지금 되겠어? 이거 되겠어 이거? 그래서 얘는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비례자는 서로 같은 걸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늦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이웃하고 남학생이 이웃하는 거, 또 남학생을 한 묶음으로 또 묶어주고, 우리가 배열해야 되는 건 4팩이면서 지금 여학생이 이웃할 수도 있대요. 바뀌는 거 2, 얘도 바뀌는 거 2. 근데 비례자끼리는 또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2분의 1 해주면은 얘는 얼마야? 48인가? 그렇게 나오나? 되겠어요? 그럼 답이 몇 개다? 72개다. 저번에 72개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구해줄 수 있고요. 알았지? 120에서 48 뺀 거야. 이런 식으로도 구해줄 수 있는데, 물론 이 유형이 말하고자 하는 풀이는 사실 이 풀이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두 번 60번 문제도 그랬고.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비례자끼리 겹치고 하면은 케이스 중간에 나눠야 되고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은 노가다예요. 얼마 안 걸리거든 이거. 저번에 풀어줬던 방식이 아마 노가다 풀이 방식일 건데, 저번에 어떻게 이렇게 해줬어요. 저번에 여학생 2명이 이웃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학생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어차피 5개까지밖에 없어. 여학생이 이웃할 수 있는 경우가. 이웃하게 붙여주면은 되겠어? 지금 되겠어? 경아 이거 되겠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도록이잖아?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빈자리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서 남학생 둘을 배열을 할 때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남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뭐 일일이 세도 돼.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둘, 3개 이런 식으로 세도 된단 말이야. 사실 몇 개 없어서. 그래서 얘는 3에다가 여학생 둘이 바뀔 수 있는 거 곱하기 2, 남학생 둘이 뭐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남학생 둘이가 더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이런 식으로 12개 이런 식으로 찾아줘도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 풀이 궁금하면 저번 시간 영상 한번 찾아봐. 알았지? 다음 72번. 자, 부모를 포함하여 5명이 가족사진을 찍는데, 앞줄에 2에 뒷줄에 3명, 부모는 같은 줄. 그러면 지금 봐봐. 아빠 엄마랑 자식 3명이 있잖아. 여기에서 지금 제약이 걸려 있는, 그러니까 자리에 있어서 지금 약간
제한이 걸려 있는 게 엄마랑 아빠잖아요, 맞지? 그러면 엄마랑 아빠를 먼저 배열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소리야. 예준아 되겠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배치될 수 있는 줄이 총 2개잖아요. 앞줄에 배치될 수도 있고 뒷줄에 배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경험아 되겠어? 그러면 얘는 케이스를 2개로 쪼개야죠. 1번 엄마 아빠가 앞줄 배치, 여기를 앞줄이라고 여기를 뒷줄이라 할게. 그 다음에 2번 엄마 아빠가 뒷줄에 배치.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누면 봐봐, 엄마랑 아빠는 앞줄에 배치가 돼야 돼. 근데 앞줄에는 자리가 어차피 2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 배치한 케이스는 몇 개예요? 그치? 2팩이잖아. 그냥 2개의 자리에다가 2명을 배치하니까 2팩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자식 3명을 뒷줄에 3명이 그냥 내 맘대로 배치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3팩 이렇게 붙으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12개죠. 엄마 아빠가 앞줄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12개라고 볼 수 있는 거. 이거 되겠어? 기억나 되겠어 이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뒷줄에 배치가 돼. 근데 뒷줄은 자리가 3개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자리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놓고 3시2로 자리 3개 중에 2개를 골라놓은 다음에 곱하기 2팩을 해줘야 돼요. 2개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엄마 아빠 배치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3자리에는 똑같이 자식도 배치하면 되잖아, 맞죠? 자식 3명. 그러면 얘는 36개 정도. 2개 더하면은 부모가 같은 줄에 앉는 케이스 답은 48개 이렇게 나와요. 예준아 되겠어 이거? 그 다음에 94번. 자, 비는시에 7개가 일렬로 놓여 있고요. 여기서 3명의 학생이 각각 앉을 때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서로 이웃한다. 자, 적어도 2명이잖아. 그러면 2명이 이웃할 수도 있고 3명이 이웃할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전체에서 뭘 한다고? 이런 거는 다시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서로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전체에서 뭐를 빼는 게 좀 더 나아요? 아무도 이웃을 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는 게 계산하기에 있어서 좋다라는 거야. 되겠어요 이거?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볼게요. 자, 7개의 의자 중에서 3개의 의자에 3명의 학생이 앉는데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이웃한다라는 거는 2명, 1명 이웃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3명이 한꺼번에 이웃을 해도 되잖아. 그래서 케이스가 3개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적어도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여사건, 그러니까 전체에서 반대되는 사건을 빼주는 게 조금 더 계산에 용이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체 케이스에서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이웃하는 거에 반대는 1명도 이웃하지 않는 거죠. 기억나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전체에서 3명이 모두 떨어져 있는 케이스를 빼주면은 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되겠어요? 예준아 이거 되겠니? 그러면 일단 전체 케이스는 몇 개입니까 이거? 경훈아 몇 개예요 전체 케이스? 7, 그쵸? 얘는 7개 중에 3개의 의자를 택해서 3명한테 배열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7개 중에 3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라고 볼 수 있고 7P3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7C3 한 다음에 곱하기 3팩으로 들어가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계산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내가 강조하는 건 항상 이거였어요. 웬만하면 순열 문제도 조합으로 풀어라고 해서 알았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한 게 전체고 이것 중에서 빼기 학생이 다 떨어져 있는 다 떨어져 있게끔 배치를 해줘야 되잖아. 빼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케이스가 몇 개일까요? 학생이 다 떨어져서 배열이 돼야 돼. 이거 몇 개일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해? 학생이 떨어지기는? 5P3 5P3인 이유는 뭐죠? 그 의자 빙의자 4개 놓고 거기다가 사이사이 기억나는 거 오케이. 자,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5P, 왜 2개를 왜 뺐어, 2개를? 지금 빈자리가, 봐봐. 사람이 3명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3명이 앉았다라고 쳐봅시다, 알았죠? 그러면 남은 자리가 총 4개가 빌 건데요. 맞지? 근데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근데 최소한 여기랑 여기에는 자리가 하나는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 2개 있잖아. 자리가 안 들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는 푸는 방법이 크게 2가지야. 빈자리를 먼저 놓아볼까? 이번에는 빈자리가 4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간이 5개가 생길 거야. 근데 한 공간에 사람이 2명 못 들어가죠. 왜냐면 뭐 이런 자리에 2명 들어가면 이웃하는 거잖아. 그러면 빈 공간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나열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렇게 골라줬어. 사람을 여기 하나 넣으면은 어쨌든 빈 의자가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얘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는 5개 구멍 중에 5P3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5개 구멍 중에 3개를 골라서 그거를 배열하는 상태까지 곱하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럼 얘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765 곱하면은 210개에서 빼기 10 곱하기 6이니까 60 그러냐? 빼주면은 150개가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 되겠니? 예준아 이거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제 조합으로 가봅시다. 조합이 유형이 어떻게 되더라? 조합 유형 14개인데 14개 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MPR과 NCR의 계산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았죠? 여기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고 가면 뭐 이런 거야 다 알 수 있을 거고 이거 3번에 있는 게 있잖아. 맨 밑에 3번 n-1 C R-1 더하기 n-1 C R이 NCR이다 이거 있잖아. 이거 사실은 외워놓는 게 좋긴 한데 이거 내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다 했어? 응? 그거 비슷한 거 있잖아. 그거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이라 했잖아. 파스칼의 삼각형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1, 그러니까 양 끝에는 1 다 적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사이사이는 이렇게 합이 적히는 거라 했잖아. 맞지? 이거 기억나요? 지금 기억나 이거? 인사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3, 3이고 더하니까 4, 6, 4 여기는 5, 10, 15, 1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이게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이게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 첫 번째 줄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1이라는 게 1C0 얘는 1C1을 의미한다 했고요. 여기에 3개는 2C0, 2C1, 2C2를 의미한다 했어요. 숫자가 1, 2, 1이 만족한단 말이야. 맞지? 예준아 이거 되겠어? 그 다음에 또 여기는 3C0, 3C1, 3C2, 3C3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했잖아. 맞죠? 되겠어요 이거? 그러면 이런 규칙으로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지금 n-1과 n의 관계를 봤을 때 지금 3,
2, 1 뭐 이런 거 붙은 앞에 있는 C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는 결국에 그 한 열에 있는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줄에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잖아. 둘 다 n-1이니까. 그 중에서 얘랑 얘는 있잖아요. 숫자가 하나 차이야. 즉 똑같은 줄에 있는 놈 중에서 같이 붙어있는 놈으로 골라주겠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n-1c r-1이 얘면은 n-1c r은 얘가 된다는 거겠지. 이거 되겠어요? 인사 되겠어? 경험 되겠어 이거? 그러면 얘들을 다 봐봐. 여기가 n-1번째 줄이라는 거는 이거 다음 줄이 n번째 줄이라는 거잖아. 그 다음 줄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적히는 게 이제 또 규칙을 써보면 4C0, 4C1, 4C2, 4C3, 4C4가 될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얘를 내가 3C0으로 잡았잖아. 그 말은 n이 4이고 r이 1이라는 소리거든. 여기서 얘를 3C0으로 잡았다라는 거는. 그러면 4랑 1을 넣으면 4C1이니까 얘가 된단 말이야. 결론은 뭐냐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게 되는 법칙인 거예요. 얘는 알았죠? 이 규칙을 얘로 수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야. 이거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문구가 한 번씩 나오거든. 그래서 꼭 알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여튼 이거 이 단순 계산은 아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 주시고 그 다음에 NPR과 NCR을 이용한 등식의 증명 역시 증명하는 건 한번 읽어보면서 따라가면 돼요. 이거 네모 문제 채우는 건 아마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 주시고요. 자 이제 유형 3번부터 제대로 보면 조합의 수 이런 거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뭐 조합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 엄청 어렵진 않거든. 한번 1, 6, 3, 4 한번 풀어볼래요? 인사 폈어? 뭐가? 다시 해야 돼요. 자, 봐봐. 지금 1, 2, 3, 4, 5, 6, 7이 있고 1, 2, 3, 4, 5, 6, 7이 있잖아. 3명은 자신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가져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골라주는 3명을 먼저 뽑아놔야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예전에 몇 명 중에 몇 명 일단 뽑아놔야 돼. 그럼 수식이 어떻게 돼요? 수식이? 7C 그렇지. 7명 중에 3명을 일단 뽑아놔야 된다는 거야. 7C 3으로. 그래서 3명을 일단 뽑았어.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뽑았다 치자. 알았죠? 그럼 1, 2, 3은 자기 거를 가져가야 되니까 1, 2, 3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4, 5, 6, 7이라는 애들은 다른 학생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4는 4를 못 가져가. 5는 5를 못 가져가. 6은 6을 못 가져가고 7은 7을 못 가져가요. 즉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고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란순열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그럼 얘가 지금 사람이 4명이잖아. 그러면은 예준아 뒤에 곱하기 얼마 붙어야 돼? 그치? 얘는 이거 뒤에는 곱하기 9 붙으면 끝나요. 맞죠? 사람이 4명이잖아. 4명 남았으니까 굳이 5명 남았으면 44라고 했어 예전에.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이게 끝이야. 이게 35에서 9 곱한 거 답은 315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끄주면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좀 뭐랄까 어려운 조합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무턱대고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일단은 좀 굴려봐. 이거는 이렇게 풀면은 남은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스스로 해서 딱 체계적으로 풀이를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간단한 조합 문제였으니까 넘어가고. 자, 유형 4번에 자, 조합의 수에서 리그전 악수 뭐 있는데 이거 악수하는 거 유형 한번 설명을 해줄 거긴 한데요. 일단은 혼자 풀 수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자, 38번 한번 해볼래요? 1638. 이제 풀었어. 자, 다시 보죠. 자, 부인과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한 번씩 악수를 하고 부인끼리는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봐봐요. 지금 12쌍의 부부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남자가 쭉 해서 12명 있는 거고 이제 여자가 쭉 해서 12명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2쌍의 부부니까. 여기서 부인과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한 번씩 악수를 한대. 그러면 자, 봐봐요. 첫 번째, 일단 악수라는 개념이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죠? 주요 몇 명이 필요해? 악수를 하려면. 그쵸? 사람이 2명이 일단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사람 중에서 2명을 뽑으면 악수 한 번이 성립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이냐면 다시 만약에 여기 남자 1, 남자 2가 있는데 내가 2명을 뽑을 때 남자 1과 남자 2를 뽑아만 놓으면 그 남자 1과 남자 2가 악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악수 1회가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악수의 개수는 뭐냐면 사람을 뽑는 개념이라고 들어가면 돼요. 생각을. 알았지?
2명을. 그러면 이 문제는 있잖아. 자, 부인과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한 번씩 악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인끼리 악수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부인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지금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부인끼리 악수를 안 하니까요. 그러면 다시 볼게. 총 24명의 사람 중에서 자, 첫 번째 남자가 악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라고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세줘도 되고, 아니면은 전체를 그냥 조합으로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해줘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까? 총 사람이 24명이 있죠. 그럼 전체 악수의 개수, 그러니까 아무런 이런 제약 이런 거 말고 그냥 24명의 사람이 악수를 한다라고 치면은 전체 개수는 2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는 24C2가 전체 악수의 개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이거나 이거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빼기 얼마를 해야 돼? 일단 부인과 남편은 서로 악수를 안 하잖아. 그러면 24C2에서 빼줘야 하는 거는 남자 1과 여자 1이 악수하는 거, 남자 2와 여자 2가 악수하는 거, 남자 3이 여자 3과 악수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각자 짝이 맞는 애들끼리 악수를 하면 안 되니까 총 12개, 12를 일단 빼줘야 되고요. 예준아 이거 되겠어?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얘는 뒤에서 또 얼마를 빼줘야 돼? 지금 부인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는데 부인이 지금 12명 있잖아. 그러면 12명 중에서 2명을 뽑는 12C2만큼은 또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나 이거 되겠니? 그 다음에 지금 되겠어요 이거? 그럼 얘 계산해봐. 얼마예요? 24, 23에 2 나누면은 46, 23, 276에다가 12를 빼주고 12C2니까 12, 11에 66을 추가로 빼주면은 얘는 답이 198개. 2번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되겠어? 그러니까 악수를 한다라는 개념은 2명을 뽑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았죠? 알았지? 경훈아 이거 되겠어? 오케이. 이거는 다시 한번 더 해봐. 악수 문제는. 다음에 유형 5번에 곱이 짝수 홀수 배수, 뭐 이거는 뭐 3개를 곱하면 홀수가 된다, 3개를 곱하면 짝수가 된다, 이런 곱했을 때 특징만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혼자 힘으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류를 이용한 조합의 수라는 거, 일단 분류를 해주는 게 일단은 노가다가 조금은 가비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라고 난 보거든요. 예를 들어 한 문제는 이거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50번 봐봐요. 50번. 자, 흰 공이 4개, 검은 공과 파란 공이 2개, 그 다음에 빨간 공, 노란 공이 하나씩 있는데 5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의 색이 3종류인 경우를 고르래. 그러면 봐봐요. 5개를 꺼냈는데 종류가 3개래. 네? 5개를 꺼냈는데 종류가 3개. 일단 5개를 숫자 3개로 분류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야 어쨌든 종류가 3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써봐. 이렇게 5는 숫자 3개의 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민수야 뭐 있어? 예. 5를 숫자 3개 합으로 나타내야 돼.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5를 만들어야 되거든? 뭐가 있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또? 2 더하기 2 더하기 그쵸? 요렇게 2개밖에 없지 않니? 이거 되겠어? 이거 되겠어? 이렇게 먼저 분류를 시켜주라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첫 번째 1 더하기 3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하나가 정해졌어. 3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조건상 무슨 색 공이 될 수밖에 없니? 경훈아 무슨 색 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흰색 공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 흰색을 제외한 검은, 파랑, 빨강, 노랑은 해봤자 2개랑 1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는 3개가 될 수 있는 놈은 흰색밖에 없다는 거야. 알았죠? 이거 이해했나요? 유나 이거 되겠어? 유준아 이거 되겠어? 그 다음에 하나씩 들어있는 거는 일단 흰 공은 3개짜리로 썼잖아. 그럼 남은 게 검은 공, 파란 공, 빨간 공, 노란 공인데 얘들은 최소 하나씩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내 마음대로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종류 4개 있잖아요. 검은 거, 파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얘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3으로 가는 케이스는 답이 4, C, 2라는 걸로 알 수 있어요.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되거든. 배열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1하고 1이니까. 지효야, 이거 되겠어?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3으로 배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총 6개라고 볼 수 있고요. 4C가 6이잖아, 맞지?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2를 지금 배열을 해줄 건데 지금 일단 1은 아무거나 될 수 있잖아. 5개 종류가. 근데 2라는 놈은 지금 2개 이상인 것만 2가 되거든. 그래서 빨강이랑 노랑은 2가 될 수가 없어.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2가 될 수 있는 거는 흰 공이랑 검은 공이랑 파란 공만 2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예준아, 여기서 첫 번째 수식은 뭐가 돼야 돼요? 2가 될 수 있는 거를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식은 뭐가 돼야 돼? 지효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일단 민설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치, 얘는 3C2로 일단 들어가야죠. 왜? 지금 2가 될 수 있는 게 내가 저기에 동그라미 친 거 흰 공, 검은 공, 파란 공 3개가 있단 말이지. 그거 3개 중에서 2를 지금 2개를 썼으니까 2를 2개를 썼으니까 3개 중에 2개 흰 공, 파란 공, 검은 공 중에서 3개 중에 2개를 골라주고 2를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3C2로 일단 시작이 되고, 그러면 곱하기 1이 될 수 있는 거를 골라줘야 되는데 지금 5개의 색깔 중에서 입자리로 2개를 썼지. 그러면 남은 색깔은 3개란 말이야. 3개 맞나요? 남은 색깔이 3개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유연아, 이거 되겠어?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이니까 9죠. 9.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2로 배치하는 케이스는 총 9개가 되니까 다 합쳐서 답이 15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분배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단 해주고 난 다음에 조합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거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아마 문제에서 어렵게는 안 나올 거야. 알았죠? 분배하는 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숫자 뭐 7을 숫자 4개로 분배하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뭐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유형 7번에 조합에서 특정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는 특정한 조건이 있잖아. 특정한 조건.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워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56번 한번 해볼래?
볼게요. 자, 1부터 7까지의 정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수를 선택할 때 그중 가장 큰 수가 6 이상인 게 몇 개가 있을까라는 거다. 그러면 자, 가장 큰 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또는 뭐예요? 생각을 해봐야지. 예준아, 뭐가 될 수 있어? 가장 큰 수는? 그치. 봐봐, 7개의 숫자가 있잖아. 1부터 7까지. 그 중에서 가장 큰 수가 6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1번, 가장 큰 수가 6일 때. 2번, 가장 큰 수가 7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주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1번, 가장 큰 수가 6. 2번, 가장 큰 수가 7. 이러면 케이스 봐봐요. 지금 1, 2, 3, 4, 5, 6, 7이 있잖아. 가장 큰 수가 6이라는 거는 6은 일단 뽑아 놓아야 된다, 맞지? 그 다음에 뽑으면 안 되는 숫자가 있어. 여기서는 주야, 여기서 뭐를 뽑으면 안 돼요? 그치? 7은 뽑으면 안 돼, 여기서는. 왜? 가장 큰 수 6이라 했잖아. 7을 뽑았다라는 거는 가장 큰 수가 7이 된다라는 의미 아니니? 그래서 지금 6은 뽑고 7은 뽑지 않고 나머지를 보니까 1, 2, 3, 4, 5 중에는 뭐를 뽑든지 간에 무조건 6이 제일 큰 숫자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준아, 얘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경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그치. 얘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 5C2랑 10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유나, 이거 되겠어? 경훈아, 되겠어?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가봐. 가장 큰 게 이번에는 7이에요. 7. 그러면 얘는 민서야,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가장 큰 게 7이면은 3개야? 6개 중에 2개를 뽑아야겠죠. 가장 큰 게 7이잖아. 7은 무조건 뽑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은 1, 2, 3, 4, 5, 6 중에서는 2개를 뽑으면 되죠, 그냥. 그럼 숫자 3개 뽑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면 6개 중에 2개, 6C2로 들어가서 얘 15개. 답이 그래서 몇 개다? 25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맞죠? 문제에서 딸려있는 조건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거기에 맞게끔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많이 연습이 필요해요, 알았지? 유형 8번에 자, 적어도의 조건을 포함하는 조합이라 했잖아. 적어도니까 얘도 또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64번 이거는 같이 볼게. 1664. 자, 1, 2, 3, 2 각각 하나씩 적힌 세 가지 그림의 카드가 9장 있는데요. 여기서 5장의 카드를 선택을 할 때 1, 2, 3이 적힌 카드가 적어도 한 장씩 포함이 된다 라고 했어. 그러면 1, 2, 3이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이 된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1, 2, 3을 분할을 시켜주는 거야. 아까처럼 분배 분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1이 몇 개, 2가 몇 개, 3이 몇 개, 합쳐서 5개, 뭐 1, 3, 1, 2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할을 해서 정리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전체에서 1, 2, 3이 적어도 한 장씩 포함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나는 첫 번째 풀이 방법을 해볼게요. 얘는 그게 조금 더 케이스를 분류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봐봐. 지금 1과 2와 3을 뽑아야 되는 개수는 결국 합쳐서 5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1 더하기 1 더하기 3으로 되든지 아니면 1 더하기 2 더하기 2로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없나요? 그래야 합쳐서 5개가 되면서 적어도 하나씩 포함이 되도록 선택하는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아까 전에 풀었던 거랑 유사하잖아? 유나, 이거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가고 1 더하기 2 더하기 2로 가는 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3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얘 케이스 몇 개일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볼래? 일단 봐봐. 얘들이 1이 다 다른 거고 2가 다 다른 거고 3이 다 다른 거잖아, 맞지?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3을
다 어차피 다른 거니까 113이 될 수도 있고 131이 될 수도 있고 311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되겠어요, 이거? 그러면 113을 배열하는 경우이니까 일단 얘는 첫 번째로 숫자가 3개니까 3팩인데 1이 2개 겹치니까 2팩을 나눠서 113을 일단 배열하는 케이스는 2팩분의 3팩 총 3개라고 볼 수 있잖아. 경훈아 이거 되겠어요? 유준아 이거 되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자리를 3개 뽑고 2자리를 하나 뽑고 3자리를 하나 뽑는다라고 쳐봐. 알았지? 자 그러면 1자리는 3개를 뽑아요. 뭐야? 그냥 이거 다 뽑는 거잖아, 맞지? 1자리는 3개 뽑으니까. 그 다음에 2자리는 하나만 뽑아, 하나만. 2자리 지금 카드 몇 개 있는데? 3개 있잖아, 3개. 3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이니까 얘는 2자리는 3개 중에 하나니까 3,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유나 이거 되겠어? 유준아 이거 되겠어? 인사 이거 되겠어? 그럼 3자리는 또 수식이 어떻게 돼요? 3자리 뒤에 어떻게 돼? 3자리는? 3자리도 하나만 뽑아야 되잖아? 똑같이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311로 배열하는 경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총 27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311로 가는 거는.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이거. 알았죠? 지우야 되겠어? 지우야 되겠어, 이거?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2, 1, 1 해볼 건데, 1, 2 해볼 건데, 얘도 숫자가 3개랑 3팩인데 2가 2개 겹치니까 2팩으로 나눠서 2팩분의 3팩 하고, 그 중에서 나는 1, 2, 2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1이라는 거는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 31. 2는 2개 뽑아야 되잖아? 3개 중에 2개 뽑아야 돼. 32. 3도 3개 중에 2개 뽑아야 돼. 32. 계산을 하면 3, 3, 3, 3이니까 3의 4제곱 81. 그러면 얘랑 더해서 답이 108개 이렇게 된다. 뽑는 순서 고려 안 하니까요. 이거 뭔 소리인지 이해했어? 기억나 이거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을 해주고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식을 써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알았지? 예준아 이거 되겠니? 이 파트가 아마 좀 어려울 거야. 많이 고민을 해보면서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할과 분배 여기서는 요새는 잘 안 나와가지고 한번 그냥 읽어보면서 한번 풀어보고요. 70번에 이거 하나만 또 얘기만 하고 가면 여기는 대진표 같은 거 짤 때는 어떻게 하랬어요? 전체 명수만큼 팩토리얼 해줘. 여기 같은 경우 8명이니까 8팩인데 지금 줄을 그었을 때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거 개수만큼 2를 나눠준다 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2를 몇 번 나눠야 되는 거야? 예준아 2를 몇 번 나눠야 돼요? 그쵸? 2를 7번 나누면 되겠지? 이거 기출 테스트 열심히 쳐본 친구 다 알죠? 그래서 8팩을 구한 다음에 2 7번 나누면은 답 나옵니다. 알았죠? 얘는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유형 10번에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자, 이 유형이 좀 중요하겠는데 자, 뽑아서 나열하니까 얼핏 보면은 얘는 순열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왜 순열이 뽑고 나열이잖아. 근데 얘는 조합으로 풀어야 되는 이유는 뽑아서 나열하는 것을 순열로 택하기 위해서는 얘는 그냥 뽑아서 나열을 한꺼번에 퉁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얘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은 다음에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뽑고 나서 나열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로 퉁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한 게 순열 문제도 가급적 조합으로 풀어볼라 라는 거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 문제 일단 같이 풀어 한번 시간을 줄게요. 82번 해볼래요?
풀었어 이거? 유연아 풀었어? 사실 이 문제 봅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문제에서 나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문제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매일 지금 이틀 동안 진행을 하는데 매일 2팀이상씩 공연을 하도록 5팀을 짜야 돼. 그러면 5팀을 날짜 2개로 나눠야 되는데 매일 2팀 이상씩 하려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공연을 해야 되는 팀이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 유연아 몇 개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무조건 2개, 3개로 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했나요? 예전에 됐어? 뭐 1개, 4개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첫째 날에 2개, 둘째 날에 3개를 배치하는 케이스랑 두 번째, 첫째 날에 3개, 둘째 날에 2개를 배치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둘밖에 없거든, 케이스가. 그럼 봐봐. 첫째 날에 2개의 팀을 뽑아서 공연 순서까지 정해야 되니까 우리는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첫 번째 날에 2개를 해야 되지. 그러면 얘는 지금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5개 중에 그치 2개를 뽑아야 돼. 근데 나열까지 해야 돼요. 곱하기 얼마? 그치. 이게 이제 첫 번째 날에 2개를 뽑아서 공연 순서를 정하는 개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현아 그러면 얘는 두 번째 날에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나열해줘야 돼? 그치. 얘는 2개의 팀이 공연했기 때문에 어차피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3개의 팀 중에 3개를 뽑은 다음 곱하기 얼마? 그치. 얘는 3팩 곱해주면 되겠지. 왜냐면 3개를 나열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게 뭐다? 곱하면 얼마예요? 10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120개. 그러니까 첫째 날에 2개, 둘째 날에 3개의 팀이 공연하는 경우는 120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예전에 이거 되겠어? 그럼 예준아 같은 방식으로 가봐요. 첫째 날에 3개를 해야 돼요. 얘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그치.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곱하기 얼마 또? 그치. 300 해줘야죠. 팀 3개를 나눠야 되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또 몇 개 중에 몇 개? 그치. 2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곱하기 얼마? 그치. 얘가 뭐다? 첫째 날에 3개, 둘째 날에 2개를 뽑는 경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은 120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답이 그래서 240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짜줘야 됩니다. 자,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경우는 크기 순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자동으로 배정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가줘야 되거든. 봐봐. 예시를 하나 들면 자, 11부터 1부터 10까지 중에 3개를 뽑아요. 예를 들어 봐봐. 1부터 10 중에 3개를 뽑는데 첫 번째 나오는 숫자를 A1, 두 번째 나오는 숫자를 A2, 세 번째 나오는 숫자를 A3를 하자고. 그때 이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쳐봐. 알았죠? 자,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면 봐봐. 이거 만약에 이 조건이 없어요. 그럼 얘 계산 어떻게 했어? 첫 번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0개 있잖아. 맞지? 1부터 10까지 10이고 그럼 얘는 3개를 뽑으니까 하나 썼잖아? 9고 8이란 말이야. 이 조건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구했을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이 조건이 붙었어. 그러면 만약에 이거 뭐 2, 7, 5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세 번째 숫자가 제일 커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는 뽑기, 그러니까 조합을 먼저 쓰겠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10개 중에 3개를 뽑는다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숫자 3개니까. 기억나 되겠어? 그러면 봐봐. 10개 중에 일단 숫자 3개 뽑고 보자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5, 8 이렇게 뽑았다 치자. 그러면 1, 5, 8을 이제 A1, A2, A3에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무조건 A1이 1이고 무조건 A2가 5고 무조건 A3가 8이 돼야 되지 않니? 이게 1이고 5이고 8인 거를 제외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알겠어? 1, 8, 5 이런 거 안 되잖아, 맞죠? 이거 이거 되겠어? 지호 이거 되겠어? 윤서야 되겠어 이거?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가 나와 있는 거는 사실 뭐만 하는가? 이렇게 뽑기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왜? 자리는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대소관계 관련 문제 나오면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측면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1690번 해볼래요? 진짜 이렇게 힘들어요. 7교시? 자, 일단 이렇게 대소관계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지금 요 놈 때문에 거슬릴 거거든. 딴 거는 부호가 안 붙어 있지만 D랑 E 사이에는 등호까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등호가 없는 거랑 두 번째, 같다라고 봤을 때. 알았죠? 표현 되겠어? 지효 되겠어?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를 각각 구해놓고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더하면 답이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했니? 그럼 첫 번째 A, B, C, D 이 순서가 이렇게 대소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A, B, C, D잖아? 그러면은 얘는 대소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배정이 돼. 뽑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뽑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몇 개? 9개 중에서 A, B, C, D, E 문자 5개잖아. 9개 중에 5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되겠어? 경험은 되겠어? 이거? 예전에 되겠어? 그래서 사실 이 조건은 케이스가 9시 5면 끝이에요. 알았지? 뭐 예를 들어서 1, 3, 5, 7, 8 뽑았다고 치면은 자동으로 얘는 1, 3, 5, 7, 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열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면 두 번째 A, B, C, D 대소관계 있고 E는 똑같아요. 그럼 예준아 N은 몇 개 중에 몇 개 뽑기만 하면 돼? 9개 중에 4개. 그치. 얘는 9개 중에 4개만 뽑기만 하면 돼요. 왜? 어차피 D랑 E랑은 똑같거든. 그냥 D 나온 거 그대로 E 써주면 되니까 얘는 9개 중에 4개 뽑는 케이스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답입니다. 맞죠? 그럼 계산해볼까? 9, 8, 7, 6을 4, 3, 1로 나누니까 18에 7, 126. 그럼 얘도 똑같이 126. 그러면 252요. 잘했어요.
이런 문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유형 12에 직선의 개수.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점 두 개 그냥 뽑으면 되잖아, 맞죠? 그럼 일반적으로 있는 도형의 점에서 점 두 개 그냥 뽑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뽑아 버리면 얘는 직선이 여러 개, 그러니까 만약에 한 직선 위에 점이 4개가 있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뽑는 거나 얘랑 얘를 뽑는 건 어차피 똑같은 직선이란 말이야. 그 부분만 주의를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98번은 같이 한번 보면, 자, 대각선의 개수가 44개인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물었는데요. 자, 대각선이 44개래. 자, 대각선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대각선 구하는 방법 뭐였어? 민서야, 뭐였어 대각선? 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라고 하면은 점을 어쨌든 대각선이니까 점 두 개를 골라야 되잖아. 첫 번째 점은 N개 중에 한 개를 고르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점은 몇 개 남았어요? 지금 대각선이 되려면은 예전에 몇 개 남았어? 그치, n-3을 곱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대각선이니까 자기 자신 빼고 양 옆에 있는 거 두 개를 더 빼야 돼. 양 옆에 있는 거 골라버리면 대각선이 아니고 뭐야? 선분되잖아, 맞죠? 근데 얘는 첫 번째 얘 뽑고 두 번째 얘 뽑는 거랑 첫 번째 얘 뽑고 두 번째 얘 뽑는 거랑은 똑같은 케이스, 똑같은 선 하나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2까지 해준 게 대각선의 개수라고 우리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다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44일 때 n을 일단 구해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n 구하면 아마 11 나올 겁니다, 맞죠? 11 곱하기 8하고 나누기 2하면 44잖아. 즉 얘는 사실 11각형인데요. 그러면 11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니까 답이 2번 되는 거라고. 알았죠? 대각선 개수 이런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도 마찬가지죠. 점 3개 고르면 삼각형이긴 한데 같은 직선에서 3개만 안 고르면 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보자. 1706번 해볼래요? 지금. 됐어? 자, 기억은 맞죠? 이거. 왜냐하면은 원주를 10등분한 10개의 점이라 했잖아. 이 10개의 점은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는 있을 수 없죠. 원을 저렇게 나눴으니까. 그래서 기억에서 10개의 점 중에 3개 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라고 하면 그냥 10C3 해주면 되겠지. 얘는 전화 되겠어? 그럼 얘는 10개 중에 3개를 골라준 거 10C3 계산하면 얘는 120.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니? 원에서의 직각삼각형의 조건은 빗변이 지름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되겠어? 지우가 되겠어? 그럼 빗변이 될 수 있는 게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즉 빗변이 될 수 있는 게 5개예요. 5개 일단.
그 다음에 봐봐. 빗변을 만약에 얘로 골랐어. 그러면 우리는 빗변을 고름으로써 점 2개를 골라놨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점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점이 지금 빗변을 저렇게 골랐으니까 경우가 몇 개 남았어요? 그럼 곱하기 얼마? 그렇지. 5 곱하기 8에서 직각삼각형 개수는 40개 해주면은 니은도 맞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직각삼각형 판단은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원에서 주의해 주시고요. 얘가 좀 어렸을 건데 디귿.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요? 이게 원을 10등분 했잖아? 그러면 점과 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개수가 그 변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8이라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할까? 잠시만.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똑같은 변에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길이의 변이. 그러면 변과 변 사이에 끼어 있는 점의 개수로 케이스를 나눠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되잖아. 이등변이잖아 얘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는 개수가 0개겠지. 되겠어요? 이 정도 되겠어요 이거? 다시.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랑 얘랑만 똑같잖아.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는 0개잖아. 그리고 그 점과 점 사이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가 똑같아야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 0개, 이 점과 이 점 사이 0개,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의 바깥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도 7개.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7로 한번 나타낼 수 있겠지 일단.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점 3개를 뽑아야 되니까 남은 점이 7개이기 때문에 007로 할 수 있는데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것도 있지. 1 더하기 1 더하기 5도 되는 거잖아. 이거 뭔 소린지 이해했어요? 두 점 사이에 점의 개수가 1개일 때 1개일 때 5개일 때면은 이 점의 이 선과 이 선은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되겠어? 그러면 또 2 더하기 2 더하기 3도 있고 3 더하기 3 더하기 1도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래서 얘는 일단 4개의 케이스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만약에 007로 들어갔다라고 쳐봐. 007이면 007짜리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등변을 택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선 있잖아 얘는 이 선이 얘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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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개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10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10개가 될 수 있잖아.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각자 10개씩 있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0 해가지고 얘는 아마 40개 돼야 될 것 같아. 알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알았죠?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개수는 아마 푸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냥 점 몇 개 고르면 된다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 줍시다. 1715까지 해오면 돼요. 수고했습니다.